진료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보건복지부는 홍보를 하더라고. 같은 현상에 대해서 상반되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 되게 재밌어. 보면은 이제 의사를 증원을 해서 의사 명수가 많아지면은 인건비가 낮아진다. 그래서 진료비가 낮아진다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되게 많아지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당연히 낮아지는 게 맞잖아?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이한 진료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 의료 수가가 정해져 있어. 이거는 나라에서 정한 거지 의사가 정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의사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수가가 싸지는 건 아니야. 만약에 나라 정부에서 환자들이 야 진료비 부담을 너무 많이 느끼는 것 같아, 이거를 낮춰주자 라는 명목으로 증원을 하는 거라면 그것도 틀린 거야. 그럴 거면 의료 수가를 낮춰야 돼. 예를 들어서 뭐 그 전체 토탈 의료 금액을 10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다 쳐봐. 자비 부담이 한 2만 원에서 3만 원이고 나머지 공단에서 한 7만 원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환자에게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 그러면은 그 10만 원 중에 지금 20-30%를 이제 자비 부담을 내게 하는 걸 10%로 줄인다든지, 그렇게 하고 나머지를 뭐 국가에서 공단에서 내준다든지, 반대로 아니면 토탈 액수를 뭐 10만 원 받던 거로 5만 원으로 줄여버리겠다. 물론 이것도 반발이 크겠지만은 어쨌든 방법론적으로 국민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고 그건 있어요. 그 의사를 고용하는 사람들, 의사를 싸게 고용할 수는 있겠죠. 인건비는 싸지는 게 맞아. 이제 앞으로 배출되는 선생님들은 어쨌든 간에 뭐 페이닥터든 어떤 뭐 고용된 봉직이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몸값이 싸지는 건 맞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해서 파업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이게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면은 의료가 공장화될 수 있는 거야. 약간 굉장히 저렴한 인건비에 의사가 양산되잖아.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이나 큰 대형병원이나 막말로 사무장병원 같은 데 봐봐. 사무장병원은 사실 그 바지사장을 앉혀놔서 자본이 있는 그 사람들이 병원을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 사무장병원 같은 데가 제일 득을 많이 보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의사 인건비가 싸지면은 굉장히 여러 명의 의사를 이렇게 포섭을 한 다음에 돈을 쓸어 담을 수 있지. 근데 그런 사무장병원을 과연 의사들이 좋아할까? 당연히 싫어하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어. 사무장병원이 아주 많아질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의사 수가 많아질수록 뭐 또 보건복지부에 그렇게 나오더라. 이제 더 빠른 진료를 신속하게 볼 수 있다. 이게 잘 생각해봐. 사무장병원에서 싸게 의사 인건비로 많이 크게 차린 다음에 더 빠르게 진료를 본다? 그런 병원은 굉장히 빠르게 돈을 많이 벌게 될 거야. 근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사무장병원 같은 데서 진료를 보고 싶어? 뭐 대학병원도 마찬가지야. 대학병원도 뭐 예를 들면은 사립대 같은 데 있잖아. 지방 사립대에서는 그 일부 의대 증원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데도 있어. 뭐 구글링 해보면 금방 나오지만은 거기서는 그러면은 왜 증원을 찬성할까를 생각해봐야 돼. 사립대학이 무슨 국민 건강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신경이나 쓸까 걔네가? 걔네는 정말 말 그대로 수익만 보는, 걔네야말로 이익 집단인데 결국에 이제 걔네가 이제 대학병원에 가지고 있다면은 의사 인건비 낮추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인건비 낮은 의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신속하고 빠른 진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예약 안 하고 대학병원 찾아갈 수 있고 전문의 예약 없이 만날 수 있고 뭐 10분, 20분, 30분, 40분, 뭐 1시간까지도 그렇다 치자. 기다려서라도 본인이 원하는 의사한테 진료를 볼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고 단언할 수 있거든. 뭐 이게 항상 그러니까 그 문제가 발생한 그 본질을 생각해야 돼. 결국에는 소아과, 응급의학과야. 그리고 내외산소 필수과. 자꾸 이게 막 의사 명수 막 지금 우리가 헷갈리고 있어. 막말로 이거 약간 논란될 수 있는데, 야, 피부과가 지금 파업에 동참하는 거, 피부과가 사직하는 거 약간 이상하지 않아? 근데 오히려 피부과는 타격을 입을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의사 증원이 돼서 정말로 증원이 된 다음에 이제 GP 같이 이제 일반 의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은 직접적인 타격을 볼 수 있겠지.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는 사직을 할 수 있겠네. 빨리 나와서 그냥 차라리 GP 같이 레이저 그걸 차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이게 이권이 현실적인 거가, 현실적인 걸로 따지면 다 얽혀 있는 거지. 이익이랑 전혀 관련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역겨운 소리야. N수가 많아지기는 하잖아. N수가 많아져 실제로. 그리고 인건비가 내려가. 맞아.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대체 누가 제일 득을 많이 보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득을 제일 많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진행시키고 할, 마치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이제 제일 득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걸 진행해야 된다 라고는 얘기를 하지만은 아니잖아. 의료 수가가 떨어지는 게 아닌데. 뭐 사람 많이 뽑는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피부과나 성형외과나 많이 가지, 뭐 소아과나 응급의학과가 늘어나는 거는 이거는 완전 넌센스야. 낙수 효과가 작동 안 할 수도 있어요. 난 작동 안 할 것 같은데. 그걸 누가 알고 이렇게 머리통을 디밀고 가냐. 15년 뒤니까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그러니까는 지금 있는 의사들도 활용을 하고 공공의사를 키우는 거는 뭐 그게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간다 치는데 15년 동안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야. 그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안 세워놓고 엉뚱한 걸로 지금 싸움 붙여놓은 거야 지금. 싸움, 그치. 이게 싸움이 일어난 거지 일종의. 그래, 이 얘기는 다음에 또 계속 하자. 다음에 보자. 오늘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아서 아무튼 이 주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아직 너무 많아서인 것 같고